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폭군의 셰프에서 중요한 대사가 있죠. 저는 이 대사가 나올 때마다 저 대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드라마의 결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말을 함축하고 있는 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왕이 미래에서 왔다고 자꾸 지영이 얘기하니까 내 앞날에 관해 말해보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폭군이라고 하는 괴물이 아직 되기 직전에 왕 이연이 던진 질문이죠. 몇 번에 걸쳐서 지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적인 질문이죠. 지영이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갖게 된 왕의 질문입니다. 누구나 호기심에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질문은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자신에 대한 질문을 굳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자고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인의 차원과는 좀 다른 존재거든요. 내 말이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권력의 끝판왕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신이 하려는 걸 할 수 있는 존재죠. 왕이고 법이고 나라입니다. 그 왕이 내 앞날, 자기 개인의 앞날을 물어보죠. 인간적이죠. 내 앞날을 물어봤다는 것에서 여러 복합적인 심리가 드러나거든요. 드라마의 마지막에 맺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K-팝 헌터스 캐데언의 루미의 서사와도 비슷하죠. 영웅이 갖는 보편적인 서사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짚어보죠. 내 앞날에 관해 말해보거라. 이 간단한 한마디에는 권력자이면서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복잡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말하죠. 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는 지영의 모습에 서서히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믿게 되겠죠.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었죠. 내 앞날에 관해 말해보거라. 왕 이연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의 눈치를 보죠. 하지만 그 권력자 마음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만 봐야 했던 어린 세자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력했던 분노와 내적 상처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거죠. 패비가 돼 끌려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상선이 그의 입을 막았고 세상이 그의 울음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그대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수도 있고 그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던 아이가 원하는 대로 분노를 토해낼 수 있게 된 거죠. 복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던 아이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왕으로 바뀌었죠. 바로 그게 왕을 눈먼 분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앞날이라고 하는 질문이 드러내는 진실이 그래서 있죠. 그런 왕이 던지는 내 앞날에 관해 말해보거라는 단순히 미래만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질문에는 훨씬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로 몸부림치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게 있죠. 폭군은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에 관한 미래를 묻지 않죠. 폭군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폭군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고 벌을 내릴 뿐이죠. 하지만 왕 이연은 자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가 아닙니다. 내 앞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물음이죠. 절대 권력자이자 복수의 화신, 분노의 상징으로만 보였던 왕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건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왕 이연은 지영으로 인해 생각 못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왕 이연이 두통이 되게 심했거든요. 발작도 하고요. 큰 의미가 있죠.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점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한 왕 이연의 어떤 번민이 있는 겁니다. 미치도록 알고 싶은 엄마의 죽음에 대한 비밀과 복수에 대한 마음, 암살에 대한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늘 왕의 주변에 맴돌죠. 그래서 두통, 분노, 미칠 듯한 발작이 생기죠. 이 모든 게 왕의 마음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다스리는 절대 권력 왕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어쩌지 못하는 혼란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왕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자신이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 군주가 되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왕 이연의 질문은 이런 질문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운명인가? 이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왕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갈망과 또 정해진 몰락에 대한 두려움, 그 사이에 있는 인간적인 번민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이죠. 하지만 미래라는 것 앞에서는 그마저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이 두려운 거죠. 나는 이렇게 정해진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마음의 번민, 두 마음이 왕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그건 아직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왕 이연에게 지형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왕의 분노와 외로움을 유일하게 달래주는 사람이거든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죠. 지형 앞에서 이전에 없던 웃음도 웃고 음식을 먹으며 평안함도 느끼고요. 엄마까지도 기억해냅니다. 왕의 빈자리, 지형은 어머니의 대체제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왕 이연의 마음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선한 마음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기 불신, 또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왕 이연에게 있다는 의미죠. 왕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분노에 눈이 멀고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악마 같은 피의 폭군이 될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자기 혐오의 감정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함축하고 있죠. 이게 자기 불신과 인간다움이 교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잡하고 이중적인 마음이 왕 이연의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어릴 때 무력하기만 했었던 어린 이연이 이제 권력의 끝판왕이 돼 복수와 인간적인 마음 두 가지 사이에 서 있다는 거죠. 뭐 더 나아간다면 나는 정말로 그런 폭군이 될 수밖에 없을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나를 떠날 것인가?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이 가능하겠죠. 결국 왕의 이 질문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왕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마도 후에 지형의 대답은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 아는 역사와 다른 대답을 하겠죠. 할 수 있다고, 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피의 폭군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형이라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왕은 비로소 개인인 자신의 번뇌를 드러냈고 이겨낼 수 있겠죠. 그 왕의 변화의 가능성을 이 질문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서사가 누구와 무척 닮았죠? 요즘 화제인 캐데온의 루미입니다. 루미, 괴물 악마가 되기 직전의 인간이거든요. 루미는 K-팝 슈퍼스타이자 비밀리에 악마를 사냥하는 전사입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반인 반마, 악마의 흔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끝없이 싸우죠. 왕 이연과 루미,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있지만 똑같이 괴물 되기 직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루미는 인간과 악마의 피가 섞인 혼혈이죠. 자신의 내면의 도사리는 악마성을 감지할수록 루미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왕 이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성장했고 지금은 그 분노를 품은 채 복수의 정점에 살고 있습니다. 루미는 막강한 혼의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이 자칫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해버리죠. 스스로뿐만이 아니죠.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왕 이연도 역시 왕이지만 통제하고 싶을수록 통제되지 않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루미에게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왕 이연에게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에게 나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이거든요. 캐데온에서도 괴물들은 묻지 않습니다. 괴물은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괴물임을 그대로 정당화하거든요. 하지만 루미는 묻죠. 왕 이연도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 그건 아직 경계 너머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본질에 자신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전한 갈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의 내적 싸움이라고 봐야죠.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군의 셰프 18.5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